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톨스토이와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에 빠져가지고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톨스토이의 작품을 여러 개 들었고,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을 지금 절반 이상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까르마조프 형제들이 정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소설이다. 최고의 소설이다. 더 이상의 소설은 나올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받길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소설이길래 그런 평가를 받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독파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의 2 정도 이제 들은 것 같은데 전 도대체 이 소설이 왜 위대한 소설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살인사건, 치정사건,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경우는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의 심연의 깊이에 있는 악취들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지하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알기를 그닥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도박을 해본 적이 없고 핫도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듣다 보면은 도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실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세계 알고 싶지 않은데 그 소설을 듣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원하지 않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과연 그런 암흑의 세계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세상은 어둡고 지저분하고 고토나가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팽배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알아야 될까 하는 생각에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되게 맑음의 세계, 용서와 사랑의 세계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눈물이 차오르고 감동이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 같은 거를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뭐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주입한다고 본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살아야지는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잔잔한 물결이 치는 호수와 같다면, 그 다음 도스토옙스키는 폭풍과 몰아치는 강력한 격전의 밤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정서적으로 잔잔한 호수가 좋지 경량이 몰아치는 바다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의 2나 읽었기 때문에 더 읽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어둠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나한테 과연 유익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전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국은 살인자가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포도르라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드미트리라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 하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하인은 사실 이반이라는 둘째 아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정말 무책임한 그 말에 사상에 스며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주인을 죽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받게 되거든요. 이반이 비록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진 않지만 그 살인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가라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좀 맛보고선 사람들이 영화나 어떤 작품을 맛보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웠다. 한 달 동안 고통스러웠다. 심지어 섭식장애를 알게 되었다. 동성애 때문에 정신병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많은 부작용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작가가 미치는 그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둠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옳거나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그걸 가볍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디테일한 상황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학습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과연 그가 독자를 사랑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엄청난 장편 소설을 썼고, 그리고 당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를 그냥 도용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루고 있는 어떤 사상적이거나 철학적인 부분은 그의 소설이 삼류 소설로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일종의 그가 어떤 장치적으로 쓴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은 신학성서였기 때문에 신앙성서에 대한 해박한 그의 지식이 그 안에, 그 소설 안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그는 장편 소설을 쓴 것뿐이지 어떤 엄청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독자에게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작품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의 안에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의미들을 녹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머지 재산도 정말 사회에 환원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나 자식들에게조차 그 재산을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기는 되게 춥고 힘든 곳에서 임종하시거든요. 편안한 자기 집이 아닌 이렇게 삭막하고 낯선 장소에서 그가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아갈 세상이 진정한 집이고 여기는 잠깐의 거쳐가는 임시 거처라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가는 작품과 일치되는 삶을 인생으로 보여줬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이 하나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스토옙스키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톨스토이가 더 위대하지 않나, 제 마음에는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